3장에서는 감쪽 같은 복원, 복제, 그리고 리터칭에 관련된 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나 먼지, 주름진 피부처럼 손상된 이미지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복원, 복제하여 감쪽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뿌옇고 흐린 이미지도 간단히 선명하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 제거하여 이미지 복원하기. 스폿 힐링 브러쉬 툴과 힐링 브러쉬 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폿 힐링 브러쉬 툴은 위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습니다. 힐링 브러쉬 툴과 비교해서 보면 스폿 힐링 브러쉬 툴은 스폿, 즉 점같이 작은 흠이나 손상된 곳을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여 주변 질감으로 자동 보정합니다. 그냥 클릭만 하셔도 이렇게 보정이 되는 것이지요. 힐링 브러쉬 툴은 중요한 거는 Alt를 누른 채 소스를 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 주변을, 눈 아래 주름을 보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손상되지 않은 제대로 된 이미지를 Alt로 클릭을 해서, 그러면 클릭을 하면 그 부분이 십자가 표시로 변합니다. 이쪽에 있는 질감들이 이쪽으로 되엎어지면서 보정을 하는 툴입니다. 힐링 브러쉬 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바를 살펴보면 스폿 힐링 브러쉬 툴은 브러쉬 피커를 누르면 브러쉬 크기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드에서는 합성 모드를 설정을 하고, 타입 유형에서는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본 값으로 거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all 레이어즈는 레이어가 많을 때 붙은 채로 인식을 하면서 할 거냐, 선택한 레이어만 인식을 해서 스폿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할까, 이런 옵션입니다. 다섯 번째 것은 태블릿으로 작업을 하실 때 펜의 압력을 감지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힐링 브러쉬 툴 옵션 바도 보시면 기본 값으로 소스를 보면 샘플로 되어 있을 때 Alt를 눌러 샘플을 미리 설정을 한 후에 이동해서 복원하는 툴이고, 패턴을 감지해서 패턴을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얼라인은 중요한데 정렬이지요. 그래서 체크하면 새로운 위치에 다시 가도 항상 그 거리 값을 계산을 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해서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크를 하지를 않으면 항상 처음 값으로 해제하면 거리를 계산을 하지 않고 항상 처음 클릭한 지점에 있는 이미지를 계속 힐링, 복제하면서 복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샘플 마찬가지로 현재 레이어만 활성화되어서 복원을 할 것인가, 그 아래에 있는 레이어까지 인식을 해서 복원을 할 것인가, 모든 레이어를 인식한 채로 복원할 것인가 하는 옵션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상된 이미지 복원하기 마찬가지로 이 패치 툴과 레드 아이 툴도 손상된 것을 복원을 하는데, 패치 툴은 힐링 브러쉬 툴과는 다르게 드래그해서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을 이동하여 보정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해가지고 대상하고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포인트인데,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면
소스에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내가 이걸 선택을 해서 아래로 가면 이 소스에 있는 이미지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치 구멍이 안 난 것처럼 청바지를 만들 수가 있지만 만약에 옵션에서 대상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이 대상이 다시 또 하나가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 생각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드 아이트 툴은 어두운 곳에서 플래시를 터트리면 눈이 빨갛게, 그러니까 레드 아이, 빨간 눈 해서 정목 현상을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드래그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 빨간색을 없애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치 툴 옵션 바, 패치 툴, 노말, 그 다음에 내용 인식. 그래서 노말은 복사할 소스를 사용하거나 대상을 선택하여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택트 어웨어는 원본 이미지와 소스 이미지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한다. 기본으로 그냥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투명도를 사용할 것인가, 패턴을 사용할 것인가, 패턴을 사용할 때는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드 아이툴은 퍼필 사이즈는 눈동자, 동공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둡게 보정을 할 것인가, 빨간 눈을 어떻게 어두운 정도를 보정을 할 것인가, 그런 옵션입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배경을 더블 클릭하여서 주름점 JPG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돋보기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 스크로비 줌을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 얼굴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스폿 힐링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여서 점 있는 부분으로 클릭을 하면 점이 사라지겠지요. 이때 동그란 것은 브러쉬의 크기입니다. 클릭을 하면 주변 색상을 중화시켜서 보정을 하는 것이지요. 점이 작을 때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5픽셀로 줄이고 작은 점은 작게 해서 보정을 하면 손상되지 않은 곳까지 일부러 침투해서 보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줄여서 해보았습니다. 힐링 브러쉬 툴은 소스를 지정을 하시고 사용하는 툴입니다. Alt를 누른 채로 소스를 지정을 하고 온전한 피부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 있는 곳을 여기다가 대치를 시켜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잘 안 보이지만 이쪽에 있는 색상이 대치가 되면서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선택 영역을 이용을 하여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툴을 선택합니다. 패치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푹 들어간 이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온전한 부분으로 드래그를 하면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스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팔자 주름과 목 있는 부분도 보정을 해 봅니다. 선택을 하고 온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면 보정이 됩니다. 목주름도 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온전한 피부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Alt 키를 누르면 직선으로 변경이 돼서
더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팁입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온전한 곳으로. 그래서 바깥쪽을 선택을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되지요. 컨트롤 D를 눌러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팟, 힐링 브러쉬 툴, 힐링 브러쉬 툴, 패치 툴을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인식하여 위치 이동하며 복원하기, 컨텐츠 인식 이동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은 CS6 버전 이후로 나타난 툴인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인식 이동 툴은 이동하여 남은 배경으로 보정하기. 콘텐츠 인식 이동 툴은 선택한 이미지를 이동을 하면, 옆으로 이동을 하면 이쪽에 원래 있었던 배경이 자연스럽게 주변 배경과 어울리게 자동 보정이 되는 편리한 툴입니다. 이때 옵션 바에서 무브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하면 원래 이미지 부분은 주변 배경으로 감쪽같이 채워지지만 옵션 바에 extend, 연장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똑같은 이미지가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컨텐츠 인식 이동 툴 옵션 바. 그래서 move, 그 다음에 확장, extend일 때, move일 때, extend일 때, move로 하면 배경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확장은 복제된다는 뜻이겠지요. 그 다음에 구조와 색상, 구조인 경우는 주변의 재조합의 범위를 설정을 하고 색상 적용 정도를 설정을 하고 샘플 레이어스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모두 붙은 상태에서 작업이 될 것인가, 하나의 레이어인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에서 작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배경을 더블 클릭하여서 파도.jpg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돋보기 툴을 선택하여 왼쪽 파일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자석 올가미 툴을 선택하여서 여자의 머리부터 차례대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 여자 이미지가 선택이 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할 때는 직접 클릭을 하시면 자석 선택 툴을 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는 대로 그냥 갔다가 이동만 하시면 되고 굳이 마우스 왼쪽 툴을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림자와 파도까지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선택을 합니다. 처음 지점으로 되돌아오면 클릭을 해서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때 컨텐츠 인식 이동 툴은 CS6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컨텐츠 이동 툴은 이동을 하면 여기가 배경이 자연스럽게 파도 배경으로 채워지는 것이지요. 근데 없어도 저희는 할 수가 있지요. 패치 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패치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하기 전에 복사를 하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 카피를 선택을 해서 기억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럼 클립보드에 얘를 기억을 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내가
패치 툴로 이동을 하면 컨텐츠 툴하고 같이 똑같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봅니다. 저희는 컨텐츠 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줬고 선택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도 되고 선택 툴 외곽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여기를 자연스럽게 지우시면 되지요. 도장 툴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힐링 브러쉬 툴이나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힐링 브러쉬 툴로 기준을 찍으신 다음에 기준을 찍으려면 Alt를 눌러서 여기 있는 텍스처가 여기로 들어가라 이런 거 십자가 있는 부분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가 좀 더 이렇게 브러쉬 해서 하셔도 되고 Alt로 다시 찍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거품이라든가 파도가 좀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스팟 힐링 브러쉬 툴로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크기를 크게 해서 대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자 이미지가 없었던 것처럼 만드시면 되고 클립보드에 기억하고 있었던 여자 이미지는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통해서 아까 카피했잖아요. 페이스트 하면 붙여넣기가 돼서 그래서 만드시면 감쪽같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끗희끗한 것은 지우개 툴을 이용을 해서 지우개 툴의 오파시티 정도를 이용을 하고 크기를 작게 조절을 해서 지우개로 더 작게 하시면 좋겠지요.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 윈도우 창에 딱 맞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컨텐츠 인식 이동 툴을 사용한 것처럼 해서 결과물을 동일하게 하여 완성을 하였습니다. 소스를 이용하여 복제하기 도장 툴과 패턴 도장 툴 도장 툴은 힐링 브러쉬 툴과 사용 방법은 동일하고 기능도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힐링 브러쉬 툴은 주변 질감을 인식하면서 복제하지만 도장 툴은 이미지를 똑같이 정확히 복제한다는 점입니다. 도장 툴과 패턴으로 복제되는 패턴 도장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툴은 쌍둥이처럼 그대로 복제를 한다. 마치 도장처럼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는 툴로 브러쉬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장 툴도 Alt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클릭한 부분을 소스로 지정해서 드래그를 하면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옵션 바에 정렬이 얼라인 정렬이 체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요거 기준을 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내가 클릭을 할 때마다 거리 유지를 하지만 체크를 얼라인 정렬을 안 하면 항상 처음 지점이 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우스를 또 띄고 다시 가도 항상 처음 지점이 있는 것이 복제가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패턴 도장 툴은 패턴으로 텍스처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패턴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각으로 드래그 한 후에 에디트 메뉴의 Define 패턴으로 패턴을 정의하신 후에 해당 패턴을 선택해서
채우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은 이미지를 그대로 채우는 도장처럼 그대로 채우내고 패턴은 패턴으로 채우는 A입니다. 옵션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장 툴 마찬가지로 브러쉬 프리셋 피커에 가서 브러쉬 크기와 모양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글 더 브러쉬 패널. 브러쉬 패널과 브러쉬 프리셋 패널을 불러와서 조금 더 다양한 브러쉬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글 더 클론 소스 패널. 클론 소스 패널을 불러오거나 가린다. 모드, 블렌드 모드를 설정을 하는 것이고 불투명도를 설정을 하는 것이고 태블릿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태블릿 있을 경우 설정을 연결을 했을 경우에 진하게 브러쉬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어 브러쉬 스타일. 그래서 클릭하고 있으면 에어 브러쉬처럼 계속 분사돼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죠. 정렬. 아까 말씀드린 정렬 다시 한번 보면 체크하면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시작해도 이동된 거리를 계산해서 삽입된 소스 이미지를 연장해 복제가 되지만 체크를 해제를 하면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계속 처음 소스 지점의 위치에 있는 소스가 계속 새롭게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샘플, 복제 대상 레이어를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레이어 또는 현재 레이어 아래 레이어 또는 모든 레이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복제를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도장 툴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배경을 더블 클릭해서 불독 이미지와 치타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넘어가서 불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어레인지에 보시면 투업 호리젠탈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타일로 일단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로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 툴 중에서 빠른 선택 툴을 선택을 해서 불독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독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너무 많이 선택된 것 같으면 빼기 버튼, 빼기 옵션을 Subtract from Selection을 선택을 해서 브러쉬 크기도 줄여가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에 New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레이어 팔레트에 New 레이어, Create New 레이어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어를 생성하셔도 됩니다. 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 선택한 영역에 이 표본 무늬를 이 빈 레이어에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레이어를 만든 상태에서 선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장 툴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도장 툴을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서는 얼라인을 체크를 해 주셔야 항상 처음 지점 있는 곳의 텍스처가 나오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 주시고 치타 이미지로 가서 Alt로 클릭을 한 채 소스를 정의합니다. Alt로 클릭을 하면 이쪽 지금 배 있는 부분 중간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서 했더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쭉 복제가 되어 있죠.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브러쉬를 크게 해서 하겠습니다. 크게 하고 한 50 정도로. 정렬이 풀려 있기 때문에 다시 가면 또 다시 시작 지점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하면 여기가 이제 배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배 쪽 있는 부분이 텍스처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해서 이상한 게 나오면 다시, 그러니까 한 번에 하시고 이상한 부분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해서 텍스처를 이렇게 해서 입히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블렌드 모드, 합성 모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라이트로 변경을 합니다. 리니어 라이트로 변경을 하면 두 개의 모드를 약간 블렌딩해서 리니어 라이트 모드에서 약간 밝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지우개 툴을 선택을 해서 다 지우지 말고 한 20% 정도만, 그 브러쉬 크기는 적당히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 부분을 지우면 밑에 있는 이미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혀 있는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지우면, 여기를 눈을 제가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약간 반투명으로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불독이 표범의 무늬를 갖춘 것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윈도우에서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불독 이미지만 보게 하기 위해서 Consolidate Date All Tabs를 클릭하시면 현재 활성화된 이미지만 보이는 것이지요. 선택을 해제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Ctrl D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자, 이때 오파시티를,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주면, 자, 한 70% 낮춰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툴로 더 보정을 하셔서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